자, 생명과학 1 24번째 시간으로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적 방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에 있던 비특이적 방어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염증 반응과 연계 지어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특이적 방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요 세포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병원체가 침입하여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지속해서 일어나면 림프구에 의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림프구가 이 특이적 방어에 뭐다? 주요 역할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개요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 있죠? 병원체의 특이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즉, 우리 몸에 들어온 게 바이러스라면 바이러스에 맞는 방어작용을 제공하고, 세균이라면 세균에 맞는 방어작용, 곰팡이라면 곰팡이에 맞는 방어작용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몸의 체액, 그러니까 혈액 같은 거죠. 체액 속 병원체가 있고, 혹은 이 체액에 있다가 세포 속으로 이제 그 침투해 갔을 경우도 있잖아요. 세포 속 병원체가 있는데요. 이 경우 각각의 경우 체액 속 병원체는 우리 몸은 항체라는 걸 사용해서 무력화시킵니다. 반면에 세포 속에 있는 병원체는요, 우리 감염세포 있죠? 이걸 감염세포라고 하는데, 감염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체를 제거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이적 방어에 이제 어떤 그 세포들이 관여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구입니다. 자, 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적 방어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네, 교과서에서 설명한 대로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세포라는 거죠. 그죠? 네, 골수에 남아 성숙을 거치면, 그러니까 림프구가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이 아직 그 자신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이 림프구가 골수에 남아서 성숙을 하게 되면 비림프구가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성숙관을 거치면 T림프구로 분화하게 됩니다. B림프구와 T림프구는 모두 병원체와 같은 이물질의 침입에 대비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의 형태라고 했죠. 그죠? 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일종의 줄기세포인데요. 이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골수가 되겠습니다. 이 골수에서요, 이제 림프구라는 이제 혈액 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둘 다 이제 이 B림프구와 T림프구 모두 생성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죠. 골수에서. 그런데 성숙하는 곳이 다릅니다. 성숙하는 곳이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지만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B림프구와 T림프구가 특이적 방어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성숙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원과 항체의 개념입니다. 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B림프구와 T림프구에 의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한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혹은 세포들을 우린 통틀어서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항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아,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이물질들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 침입한 항원에 대항하여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을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우리 몸에서 이 면역 반응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면역 배웠잖아요, 그죠? 면역을 배웠는데요. 비특이적 방어를 또 얘기하고요. 특이적 방어도 얘기합니다. 둘 중 어떤 걸 일으키더라도 알겠죠. 면역 반응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항원과 항체의 개념은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뒤에서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혹은 세포를 항원, 그 다음에 이 항원에 대항해 체내에서 만들어진 물질 항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계략적인 내용에서요. 외부에 침입한 항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앞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체액속 병원체를 대항하는 건 체액성 면역, 세포속 병원체에 대항하는 건 세포성 면역,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체 있죠? 항체가 체액성 면역에 쓰이고요. 네. 자, 공통 과정입니다. 뒤에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세포성 면역의 체액성 면역에 대한 항원 제시와 보조 티림푸구의 활성화라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 세포독성 티림푸구가 활성화됩니다. 세포독성 티림푸구, 얘가 주인공이겠죠. 이걸 하는. 그래서 세포성 티림푸구에 의한 감염세포 파괴가 주요 기작이라면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는 비림푸구가 활성화되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항체를 생성하여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체액성 면역의 주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원 제시 과정부터 보죠. 우리 공통 과정이죠. 항원 제시. 네. 자, 항원 제시 보겠습니다. 항원이 체내에 침입하면 대식세포,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그 염증 반응에서 일으키는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 그러니까 그 항원을 먹잖아요. 병원체에서 항원을 먹어가지고 알겠죠. 항원 조각을 세포막 표면에 제시한다. 자, 이 제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이게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좀 특이하죠. 네. 자, 그래서 제시된 항원 조각을 미성숙 T 림프구가 인지하고 나면 보조 T 림프구 또는 세포독성 T 림프구로 분화한다. 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항원이 존재합니다. 자, 이 항원을 누가 먹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식세포가 먹습니다.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먹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분해합니다. 몸속에서요. 자, 분해한 다음에 이제 이 대식세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그 항원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이 항원의 조각들을 분해해 가지고 여러분 그 대식세포 표면에 있죠? 세포막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항원도 있고 이런 모양의 항원도 있었고, 예를 들어 뭐 좀 특이한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항원이 있다고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항원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항원 조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병원체 표면을 보니까 이런 항원 조각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항원 제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냐? 이 정보를 미성숙 티림프구.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 티림프구가 이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항원의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누구한테? 티림프구한테. 자, 그러면 이 미성숙 티림프구가 둘 중에 하나로 분화하게 됩니다. 기능을 얻게 돼요. 이제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얻었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분화가 됩니다. 보조 티림프구로 가든지 줄여서 쓸게요. 세포독성 티림프구로 되든지. 근데 아직 이제 이 세포독성 티림프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비활성 상태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활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받고 미성숙 티림프구가 이렇게 대식세포로부터 항원 제시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보조 티림프구나 세포속성 티림프구로 분화해서 기능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과정이 항원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포성 면역. 우리 앞에 세포성 면역은 이제 이 공통 과정 이후에 세포 내에 들어있는 이런 여기 보이시죠? 체크해 놓은 여기 세포 내에 들어있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이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조 티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하면 신호물질을 분비하여 세포독성 티림프구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활성화된 세포독성 티림프구는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는데 이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아까 이 항원의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이제 보조 티림프구는요, 그거에 맞는 이제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 티림프구 있죠? 아까 보조 티림프구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겠죠? 보니까 항원이 이런 표면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얘가 있네. 얘가 뭐다? 항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정보를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머리가 긴데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눈의 색은 어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표현을 해준 거죠. 그 중에 일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보조 티림프구는 뭐예요? 그 일부의 정보를 갖고 있는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항원이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티림프구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침입했다. 경보를 울리는 거죠. 이런 신호물질을 분비하면 아까 말한 세포독성 티림프구 있죠? 네. 아까 말한 세포독성 티림프구. 아까 처음에는 이 비활성 상태였잖아요. 세포독성 티림프구가 이런 식으로 비활성 상태인 거를 어떻게 했느냐? 활성화시킵니다. 드디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세포독성 티림프구가 이 감염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세포를 이제 죽이는데요. 세포 내에 이제 병원체가 침입했기 때문에 아예 세포 자체를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까지 다 터트려가지고 병원체도 같이 죽이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감염 세포를요. 이 과정이 우리 세포성 면역이고요. 다음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정 이후에 우리 몸에 체액이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혈액이죠.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체액, 여기 체액 속에 있는 병원체, 그러니까 혈액으로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세포를 침투하지 않는 얘네들을 뭐예요?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읽어보고요. 그 다음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을 인식한 보조 티림프구가 비림프구를 자극하면 비림프구는 증식하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하여 분비하고 항체와 결합한 항원은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부분까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조 티림프구가 뭐예요? 이제 얘가 들어왔네. 이제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혹은 이제 뭐 비림프구에 직접 자극을 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림푸구가 자극을 줍니다. 자, 그럼 비림푸구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비림푸구가 활성화되는데 이 비림푸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기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는 형질세포, 하나는 기억세포라고 하는 두 가지 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분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기능을 갖게 되는. 네, 자, 그러면 형질세포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바로 항체를 생성합니다. 항체를 생성해요. 네,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항원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기억세포는 뭐냐면요. 항원의 정보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한다는 게 그냥 특이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비림푸구나 보조트림푸구 이런 세포들은요. 대충 한 15일 정도의 그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일 정도 지나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억세포는 이제 굉장히 길죠. 비교적 얘는 수개월에서 평생 가는 기억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의 정보를 이제 기억해 놓은 거죠. 아, 누가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기억세포가 2차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진 항체 있죠. 항체를 설명해 보자면 항체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항원이 들어와 있어요. 항원이 들어와 있으면 항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두 항체를 묶어 버립니다. 이게 항원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항원입니다. 이게 항원인데요. 이 항원이 이 항체를 묶어 버립니다. 이 항체죠. 항체가 이 두 항원을 이렇게 묶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포에 침투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밧줄로 묶어 놓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항원들을 이제 그 항체가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뭐예요? 백혈구, 그러니까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찾아와서 이 식세포 작용으로 얘네들을 제거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은 세포에 침투했구나, 집에 침투했다. 그럼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체액성 면역. 이렇게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식세포가 항원을 식세포 작용으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물질을 분해해서 이렇게 그 항원 조각을 제시하죠. 우리는 이 과정을 항원 제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항원을 이렇게 미성숙한 티림푸구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정보를 받아들여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분화가 됩니다. 보조 티림푸구로 하든지 혹은 우리 몸에 알고 있는 세포독성 티림푸구로 분화를 하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아직 비활성 상태라고 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조 티림푸구가 이제 항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어디서 봤던 애네라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봤던 애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조 티림푸구가 얘를 인식하게 되죠. 네. 인식하게 되면 이제 이 보조 티림푸구는 둘 중에 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네. 일부는 세포독성 티림푸구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켜서 이제 감염된 세포를 죽이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세포성 면역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엔 이제 비림푸구죠. 비림푸구를 자극하거나 비림푸구의 비림푸구를 활성화시키면 신호물질 등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세포, 기억세포나 이제
형질세포로 분할을 시키죠. 그래서 기억세포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기억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항원 정보를 기억. 반대로 형질세포는 우리 몸에서 항체를 생성하죠. 네, 항체를 생성하죠. 그래서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했느냐?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항원과 항체 이런 개념을 좀 더 깊게 알아볼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특이적 방어를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통 과정, 항원 제시 과정,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 그리고 체액성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1차 면역과 2차 면역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면역 반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면역. 첫 번째로 일어났던 얘기예요. 면역 반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원이 체내에 침입하면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과정과 비림푸구의 분화 과정을 거쳐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몸에서 항원이, 그러니까 그 해당 항원이 있죠. 항원이 최초로 침투했을 때, 침투 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알다시피 뭐 처음 들어오는 애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서 비특이적 방어가 일어나고 비특이적 방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죠.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가 특이적 방어가 일어나고 이 특이적 방어에서 뭐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고, 그죠? 이 체액성 면역 과정에서 뭐 기억세포가 형성되고 형질세포가 분화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네, 이제 근데 이제 1차 면역 반응이 끝나면 이제 모두 다 죽거든요. 이 과정에서 세포 뭐 보조티림프구나 다 죽는데 얘만 남죠. 기억세포만. 그죠?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기억세포만 남습니다. 이게 1차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원 세돌 침투 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 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1차 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면역인데요. 2차 면역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재침투 시. 얘는 최초가 아니라 이제 재침투 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이제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2차 면역은요, 이미 얘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그 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한 과정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세포는 항원이 제거된 이후에 체내에 남아있다가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빠르게 증식하여 형질세포로 분화해 항체를 생성한다. 이처럼 항원이 재침입하면 기억세포의 작용으로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생성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최초 침투 시 나타났던 보조트림프구나 세포독성 트림프구, 그 다음에 뭐 형질세포 이런 거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세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세포는 남아있거든요. 그럼 기억세포는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원이 또 들어왔어. 같은 항원이. 그러면 이렇게 기억세포가 얘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 항원을 인식합니다.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은 이 기억세포가 곧바로 빠른 속도로, 알겠죠? 우리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려면은 비특이적 방어에 의한 정보도 제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항원 제시 과정이 일어나고 보조트림프구 활성화되고 세포독성 트림프구 활성화되고 비림프구 활성화돼서 형질세포가 만들어 항체까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일주일 넘게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뭐예요?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즉시 항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억세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요. 기억세포가 항원을 만나면 전에 침입했던 항원을 만나면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되면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중요한 거는 1차 면역에 비해 신속해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신속하게 반응하고, 자, 그리고 항체 생성량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기억세포는 항체 생성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억세포가 항원을 만나서 재침입한 항원을 만나서 분화한 형질세포,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항원을 만나면 재침입한 항원을 만나면은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그때 분화된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세포는 이 과정에서 또 기억을 강화하게 됩니다. 얘가 저보다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 부분까지 기록해놔야지, 이런 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1차 면역, 여기가 2차 면역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항체의 농도인데요. 보시면 항원이 침입했을 때 약 1주 정도 뭐예요? 항체가 안 만들어지죠? 이 과정이 바로 지체기입니다. 이 지체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비특이적 방어도 일어나고, 비특이적 방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이후에 특이적 방어를 통해서 비림프가 자극을 받고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기까지, 그런 시간, 이 시간 아시겠죠? 네, 이 시간이 지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면역에서는 그 과정이 일어나면서 뭐가 남아요? 결국 기억세포가 남죠. 이쪽에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기억세포가 생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알겠죠? 기억세포가 생성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겠죠, 그죠? 항체가 생성된 시점부터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죠. 기억세포가 생성됩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제 재침입했을 때가 문제인데, 이게 재침입하게 되면 뭐예요? 아까 말한 이 과정이 거칩니다. 재침입하니까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하면서 앞부분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항체를 생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체기가 없죠. 지체기 없이 바로 항체를 생성하고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성하는 2차 면역이 일어난다.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이 이해가 어려울까 봐요. 지체기라는 건 뭐냐면 비특이적 방어에서 항체 생성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 항원이 침입을 했잖아요. 항원이 침입하면은 우리 몸에서 당연히 비특이적 방어도 일어납니다. 당연히 비특이적 방어도 일어나요. 비특이적 방어도 일어난다라는 거. 비특이적 방어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침투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도 일어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쫙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